국내 기업들이 차세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드론 택시 같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현대차그룹과 하나시스템은 2025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를 개발하고 있고 터미널 구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통사들도 항공교통관제를 비롯해서 드론 택시용 내비게이션과 또 HD맵 제작 등 이 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명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드론 택시 기체 개발이나 또 상용화 계획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현대차 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이 8인승 드론 택시 기체를 제작하고 또 상용화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5년간 약 1조 8천억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올해 초에 열린 이 CES 행사에서 미국 우버 업체와 협력해서 이 개발 중인 기체 모형을 또 전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이 수직 이착륙 개인용 비행체인 버터플라이 모형을 공개를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직 이착륙기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틸트로터 기술이 또 적극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이제 저소음 또 고효율의 방식으로 최적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상당히 또 구조가 복잡하고 또 개발이 어려운 또 기술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또 극소수여서 이제 또 그런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밖에 이제 공항공사와 함께 이 에어 택시 같은 비행체가 뜨고 내리는 버티 허브라는 이 터미널을 김포공항에 구축하기로 또 했습니다. 이제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최고 시속은 320km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약 2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현재 이 지상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그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통사들도 이제 드론 택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신사업 추진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KT는 이 자체 개발한 K-드론 시스템을 이 드론 택시와 연동을 해서 지난번 이제 도심 상공에서 처음으로 이 드론 택시 비행 시연을 마쳤는데요. 이 해당 시스템은 하늘을 나는 드론이나 이 무인 비행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관제탑 역할을 또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행에 필수적인 이 공역 할당과 비행 허가 그리고 감시 같은 그런 모니터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기존에는 이제 행사에는 LTE망이 쓰였습니다. 근데 LTE망 외에도 현재 구축하고 있는 5G망과 또 KT가 보유하고 있는 위성을 활용해서 이제 같이 사용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는 K-드론 시스템 같은 이 비행체 운용 시스템 보급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이제 SK텔레콤에서 분사를 하게 되는 티맵 모빌리티 자회사도 이 티맵을 활용해서 이 플라잉카 전용 내비게이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티맵을 활용하는 것처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최적의 그런 하늘길을 설정해주고 또 상호 교신을 통해서 비행체끼리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이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알림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또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3차원 HD 맵인데 이 맵도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맵은 이제 건물의 높낮이를 정교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 이동 중인 비행체가 건물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LG U+의 경우에는 일본의 대표 통신사인 KDDI와 또 대만의 드론 기체 제조사인 CIRC와 스마트 드론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드론이라는 것은 이제 드론의 기술을 고도화해서 5G, AI 같은 기술도 같이 사용을 하고 또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정류장 개념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드론 택시와 연계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이 통사들은 5G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그런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다 드론 사업 노하우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인 모빌리티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차세대 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신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표 기관들도 도와줘야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지난 6월에 이 4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도심 항공교통 민관 협의체인 UAM 팀코리아를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과 현대건설, KT, 인천공항공사를 이제 꼽을 수 있는데요.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상용화 시점 이전까지 이 민관 합동으로 이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각자 맡은 바 역할이 다 다릅니다. 현대차는 이 UAM 비행체 개발과 실증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현대건설은 이 비행체 터미널인 버티포트 구조와 설계 시공 표준을 개발을 하고 또 실제 구축 작업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KT의 경우에는 이제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택시용 전용 통신망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K드론 시스템,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관련 이제 시범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과 연계한 서비스와 또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방금 설명해 주신 UAM 팀을 보니까 어떻게 좀 사업이 꾸려나갈지 좀 청사진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게 될지도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상황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해외 기업들도 역시 발빠르게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기술 개발과 함께 여러 가지 신제품들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상황들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네. 세계 드론 택시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의 우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상용화 시점보다 2년 정도 빠릅니다. 2023년부터 이 플라잉카를 이용한 항공 택시 서비스 우버 에어를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요. 성인 4명이 탑승할 수 있는 형태의 이 중소형 드론을 이용하고 또 4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택시 정류장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공항뿐만 아니라 각 그 도심에 있는 주요 빌딩 옥상에 이 정류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중국 드론 기업인 이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국내 첫 이 드론 택시 시연에서 사용된 기체가 이 이항의 제품인데요. 우버와 같이 2023년에 이 사람이 직접 타는 형태의 드론 택시 상용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고 현재 이 기체 제작과 생산을 위해서 또 실험을 미리 해야 되니까 중국 13개 도시에 이 테스트 베드를 이제 설립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밖에 독일 볼로콥터라는 곳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항공택시 탑승 예약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만 원을 내면 이제 서비스가 상용 출시가 된 이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 15분 동안 비행을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일본 업체인 스카이드라이브는 최대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이 플라잉 택시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글로벌 회사에서의 장점은 굉장히 큰 자본과 그다음에 기술력, 협업을 하는 체계로 유지하면서 가고 있어서 가장 선두로 지금 나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앞으로의 드론 시장은 물류 운송 시장을 지나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PAV, 이제 퍼스널 에어크래프트 비클 형태로 지금 변할 거고요. 다중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시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어떤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방금 인터뷰를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드론 택시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로 크게 될까 좀 추산되는 게 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세계 드론 택시 시장 규모는 약 7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말씀드린 기체와 인프라, 서비스까지 다 합쳤을 때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정도로 규모가 커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제 드론 수송 시장 규모가 13조 원 규모로 커지고 16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드론 택시는 기존 비행기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또 헬리콥터에 비해서 소음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가 전기를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드론 업계는 해외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이미 대규모 투자와 연구를 진행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또 보유하고 있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상용화를 하느냐, 누가 먼저 제품을 출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의 판도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후발주자 입장인 국내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또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지원과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해외 기업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많이 줄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명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